대한민국 국호의 기원이 되는 한종 국조 할아버지와 같은 시대 서복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여정입니다. 강화의 지혜로우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배짱맨 TV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편한 역사, 쉬운 역사, 그리고 진실의 역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의 기원, 한국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리즈 내용은 첫 번째, BC 219년 서복 할아버지 1차 도래 그리고 귀환, 두 번째로 BC 215년 한종 할아버지의 도래 그리고 정착, 세 번째 한종은 수은 과학자, 네 번째 BC 210년 서복 할아버지의 2차 도래 그리고 정착, 다섯 번째 곰과 호랑이의 싸움, 여섯 번째 진이 말을 다스리다 사만의 태동.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유쾌하고 즐겁고 편하면서 쉽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였고 미궁에 빠져있던 역사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장생 불로초,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불로장생 신선설, 그리고 진시황제의 터무니없는 욕심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선설, 춘추 전국시대 훨씬 이전부터 중국 중원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저 멀리 동쪽의 바다 건너에 아주 지혜로운 이들 신선이 삼신산에 사는데, 이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 불사약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신 수준이 아닙니다. 정의의 확신이었죠. 정통 다수설입니다. 세상에 군주들 치고 불로초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망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춘추시대, 공자님이 사시던 춘추시대, 그리고 전국칠흥의 전국시대, 이를 진시황제 영정, 성이 영이고 이름이 정이죠.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진시황제 영정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전국 칠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저희들 공부할 때 한조위, 초연제, 진, 진이 멸망시킨 6개의 나라와 진나라 합쳐서 전국 칠흥이라고 했었죠. BC 230년부터 221년까지 영정이 한조위, 초연제의 순서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여 시황제라고 칭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BC 221년 천하통일을 마친 그의 진시황제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로장생의 영약을 구하여 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
부귀와 영화, 권세를 누리니까 이제 생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동방에 삼신산이 있다 하니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애타게 원하였던 것이죠. 오나라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불로초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몰려듭니다. 수많은 재물과 인재들을 보내 불로장생의 영약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영약을 구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기꾼들이죠. BC 221년에 진시 황제는 천하를 통일한 후에 자기가 정복한 땅에 총 5번의 순행을 하였습니다. 기원전 219년 진시황이 산동성 낭야라는 곳에 왔을 때 시황제는 그 풍경이 참 마음에 들어서 3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오늘날 신기루처럼 한 섬이 갑자기 나타나자마자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하죠. 서복, 서불 같은 이름입니다. 앞으로 많이 공부하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곳 출신 선비 서복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서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황제가 보았던 섬은 전설상의 복례산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복례산에서 불로 불사약을 구해오겠다라고 주청하였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복례, 방장, 영주의 삼신산에 신선이 사는데 동남 동녀를 데리고 가서 모셔오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바다로 나가서 죽지 않을까 이렇게 겁을 내는데 서복이 이를 자원하니 시황은 크게 기뻐해서 동남 동녀 수천 명과 거액을 주어서 바다로 나가서 신선을 찾아오게 하였다. 사기에 나오는 말씀. 서복 또는 서불이라는 분을 볼까요? 역사서에 서복 또는 서불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자, 강호 재현 여러분, 이 대목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어른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한 분의 국조이십니다. 서복은 중국의 역사나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정작 우리는 제주도에 딸랑 기념관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사기에도 진시황 본기에는 서불로, 같은 책에 회남형산 열전에는 서복으로 나타납니다. 불글자, 이 글자는 중국어로 겨울 갑옷이다 라는 의미로 슬갑 불과 저자, 시장이라는 의미로 시로 읽습니다. 서불의 불자가 참 어려운 글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이해 못하죠? 우리는 당연히 도시, 시장 할 때 시로 읽는 것이지 우리 한자 사용으로는 불로 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소위 불과 시는 동형이의자, 파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복은 모두 한자 발음으로 푸라고 발음이 동일합니다. 서복, 서불 모두 쉬푸, 이렇게 이성조로 동일하게 들립니다. 중국에 사성조가 있죠. 서불의 불을 시장시로 잘못 읽기 쉽사입니다. 후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서복 할아버지, 서불 할아버지가 불로초를 찾아서 산을 2차례 오르셨는데
삼신산 중에 한 곳, 다 모두 2번을 오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장산입니다. 방장산은 지금의 지리산이죠. 지리산에 가보시면, 서시천이라는 지리산 중턱을 가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원래는 서불천이어야 되죠. 서불을 후세 사람들이 잘 읽지를 못하니까 서시천으로 읽어서 서시천으로 읽고 이제는 한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나라 월나라 구천 부차의 서시미인으로 이름을 바꿔서 서시천으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는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 불자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우리 역사가 혼동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불어른이 한반도 남쪽에 불국을 만드셨는데 후일 사람들이 이 불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변자로 잘못 쓰고 후일 변한 또는 변한이라고 쓰고 읽게 된 점이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의 비밀의 열쇠입니다. 219년 서복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삼신산 중에 하나 영주산입니다. 영주산이 어디입니까?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지금부터 그렇구나, 그랬구나 알면 됩니다. 영주산은 한라산입니다. 당시 영주산, 한라산은 원래 신선 안기 선생이 놀던 산이고 그 신선은 흰사슴, 곧 백록을 타고 구경을 다니면서 정상에 있는 백록담의 맑은 물을 사슴에게 먹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불 할아버지가 BC 219년 불로초를 구하러 삼신산 중에 처음 영주산, 지금의 한라산에 도착하였고 제일 먼저 애타게 찾은 것이 백록을 타고 다니는 신선 안기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는 없었죠. 신선설은 중국 사람들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 있고 아주 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한무제, 유철, 앞으로 저희들 얘기 한무제, 유철님이 많이 나올 텐데 한나라에서 가장 융성했던 전한의 황제이시죠. 이분도 진시황이 죽고 100년쯤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다시 안기 선생을 몹시 만나고 싶어 해서 방사 이소군을 불러서 신선을 찾게 하였다. 그런 얘기는 역사책에 나오는 정설입니다. 목욕 제기하고 제사를 지내고 방사들 동해로 파견하였는데 수년 동안 찾았지만 찾을 리가 있습니까? 방사 이소균이 병들어서 중단되었다라고 사서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들리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왜 이렇게 제주도를 들리실까요?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제주도에 가보면 백록을 타고 다니는 신선이 있다는 것을 들어오신 분들이죠. 그분들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역사적인 사실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러한 약간 판타스틱한 얘기를 우리 나라 사람들, 또 제주도 사람들은 특히 중국 사람들이 홍보하고 널리 알려줘야죠. 신선의 나라, 신선의 섬, 영주산, 한라산의 제주도입니다. 서복 할아버지는 BC 210년, 그로부터 9년 후에 2차로 제주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해, 진주, 사천 지역부터 시작해서 불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곳 출신 분들은 진주, 사천 지역에 이런 위대한 나라가 있었구나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진실을 알면 더욱 자부심을 가지시게 될 일이죠. 서복 할아버지는 제주도를 들리고 이어서 남해에 오릅니다. 한반도에 도착한 곳의 이름을 자신들이 떠나온 산동성 낭야의 이름을 따서 낭야라고 지었습니다. 남해 많은 재현들이 가보셨죠? 이곳을 후세 사람들은 지금의 낭하, 양할이라고 부르고 현재는 대량마을, 소량마을이라고 나누어 부릅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서복 할아버지가 자기들이 떠나온 곳에 이름을 따서 도착한 곳을 낭야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지 여러 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도시를 건설했고, 지금도 이런 도시의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자신이 떠나온 곳에 이름을 따서 도착한 곳에 이름을 지으신 곳입니다. 미국도 그렇죠. 영국에 센트루이스가 있으면 미국 동부에도 센트루이스가 있죠. 제주도를 들리고 지리산 방장산을 거쳐서 복례산, 지금의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에 들려서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돌아가 승상, 이사, 막강한 실권자, 황관, 조고를 거쳐서 시황제에게 보고합니다. 복례산에는 신선 안기 선생이 선약 불로초를 가지고 있으나 저희가 가져간 애물이 적었습니다. 한편 산세가 지극히 높고 험준한 데다가 커다란 상어가 방해하고 있어서 신선에게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청하옵건대 활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을 저희들과 함께 보내주시어 상어가 나타나면 연노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화살을 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복례산에 신선이 계시는 것이 사실이더냐? 사실이구나. 그러면 우리 진의 나라에서 험준한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호남성의 장가계에 사는 토가족 사람들이 산 타기에 제일 능하다 합니다. 막강한 우리 군대와 토가족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을 복례산에 보내 불로초를 찾아오게 하라. 복례산에, 금강산에 커다란 상어가 살 리가 있습니까? 복례산에 험준한 산세로 큰 고초를 겪었음이 짐작됩니다. 당시 진나라에서는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등 아주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위하, deterrence, 위하적인 효과라고 하죠. 과거 고대사회에서 공개 처형과 같이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입니다. 한자에서 보이는 고을 현자는 원래 사람의 목을 매달아서 걸어놓은 형상의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을 크게 위협하면서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서불은 그렇게 많은 돈과 인원을 들였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만큼 서복의 능력이 탁월했던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고자 하는 의욕이 진심으로 강하여서 실패하였다고 서복을 죽여버리면 다시 얻을 기회가 없었겠죠. 살려둔 것이겠죠.秦시황이나 환관, 조고, 승상, 이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신선을 찾아서 불로초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대한 인원과 자금을 받아서 떠나서 도망쳐버린 사기꾼들만 있었는데 서복만은 유일하게 바다를 건너서 돌아왔습니다. 충직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직접 신선을 보기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신선이 있다는 신선설을 직접 검증한 것이죠. 영약이 있는데 애물의 부족으로 손에 넣지 못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늙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단지 애물이 부족하다 하여 목전에서 실패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로 영약을 구하여 오지 못했지만 첫 원정에서 돌아와서 진상하는 산삼, 영지 등 약초만으로도 시황제를 비롯해서 신하들은 그 약효에 감탄했겠죠. 서복의 말이 정말 믿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방장산에서 산삼을 캐면서 일군 마을이 영지촌입니다. 영지마을입니다. 지금도 지리산에 영지마을이 있죠. 이에 모두 입을 모아서 반드시 불로초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상주하고 시황제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동남동녀 수천 명을 애물로 바친다 해도 무조건 불로장생 영약을 구하여 오라, 준비하라, 철저히 준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진실과 진리를 구하시는 지혜로우신 여러분, 이제 출발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다소 이제까지 들어왔고 익숙한 역사와는 전혀 다르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아니합니다. 100년 전 3일 만세 직후에 일본 총독 데라우치가 깜짝 놀라서 조선 역사의 편수회 회장 이완용을 앉히고 그 당시에 만들어준 거짓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 동안 외우고 맞추어야 대학에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 역사는 버려야 합니다. 즐겁고 유쾌하고 편하게 가만히 듣기만 하시면 아, 이게 과연 진실의 역사였구나 하는 진실의 역사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음 편은 우리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이 되시는 한종 할아버지의 도래와 정착하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